명절, 왜 꼭 시댁의 큰 집으로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고속도로 정체 소식이 들리고 기차표 예매 전쟁이 시작되고 대형마트엔 선물 세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준비를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엔 무거운 돌덩이가 하나 있으신 분들 계시죠? 아, 또 명절이구나. 한숨이 먼저 나오시는 분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특히 왜 꼭 시댁 큰 집에 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 집이 큰 집인데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제가 어제 지인을 만났는데요. 명절 얘기가 나오자마자 표정이 확 어두워지더라고요. 이번에도 시댁 큰 집 가야 해요. 새벽 5시에 출발해야 해서 벌써부터 피곤해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도 무거워지더군요. 명절이 명절다워야 하는데 언제부턴가 명절이 고행의 시간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나라 명절 문화 참 독특하죠. 온 가족이 모이는 건 좋은데 꼭 큰 집에 모여야 하고 그것도 대부분 남편 쪽 큰 집에 모여야 한다는 불문율. 이거 도대체 누가 정한 걸까요?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며느리의 입장, 시어머니의 입장, 큰집 며느리의 입장, 작은 집 며느리의 입장, 그리고 남편들의 입장까지. 다양한 시각에서 이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모두가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 분의 사연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결혼 15년 차 며느리시고요. 매년 명절마다 시댁 큰 집에 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하십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5년 차 며느리입니다. 남편은 삼형제 중 막내이고 시댁은 대구에 있어요. 저희는 서울에 살고 있고요. 매년 명절이 다가오면 일주일 전부터 잠이 안 옵니다. 또 그날이 오는구나 싶어서요. 시댁은 전통을 중시하는 집안이에요. 큰아버님이 종손이시거든요. 그래서 명절엔 무조건 큰 집에 모여야 합니다. 시어머님도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남편도 우리 집은 원래 그래라고만 해요. 명절 전날부터 전쟁이 시작됩니다. 아이들 둘 데리고 짐 싸는 것부터가 일이에요. 명절 선물은 기본이고 아이들 옷 여벌, 세면도구, 상비약, 아이들이 심심해할까봐 책이랑 장난감까지. 트렁크가 꽉 찹니다. 새벽 5시에 출발해도 도착하면 10시가 넘어요. 고속도로가 막히니까요. 아이들은 차 안에서 계속 언제 도착해? 배고파 화장실 가고 싶어 하면서 보채고 남편은 운전하느라 예민해지고 저는 아이들 달래느라 진이 빠집니다. 도착하면 숨 돌릴 틈도 없어요. 큰 집엔 이미 큰형님네, 작은형님네가 와 있고 부엌엔 시어머니와 큰언니, 작은 언니가 전 부치느라 정신이 없죠. 어서 와, 늦었네. 큰언니의 첫마디가 이거예요. 새벽에 출발해서 5시간 운전하고 왔는데 늦었다는 소리를 들으니 그래도 웃으면서 네 언니하고 바로 앞치마 두릅니다. 부엌은 전쟁터예요.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탕국 끓이고 과일 깎고 큰언니가 지휘관처럼 일을 나눠주면 저희는 묵묵히 따라야 해요. 막내야, 너는 부침개 반죽 좀 더 해. 작은 애는 나물 무쳐. 큰언니는 큰집 며느리라고 더 힘든 건 알겠는데 그래도 매번 이렇게 명령조로 말하니 기분이 좋지 않아요. 하지만 뭐라 할 수도 없죠. 명절이니까 다들 예민하니까. 제일 힘든 건 애들 챙기면서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엄마 심심해. 조금만 기다려. 엄마 이거만 하고. 하지만 이거만이 끝나면 또 다른 이거가 생기죠. 결국 애들은 스마트폰만 보고 있고 그러면 시어머니가 한마디 하세요. 애들한테 맨날 폰만 보여주면 어떡해. 밖에 나가서 놀게 해야지. 그럼 남편을 찾아요. 거실에서 형제들과 TV 보고 있는 남편. 여보, 애들 좀 봐줘. 어? 나 지금 형이랑 얘기 중인데. 애들이 계속 보채는데. 조금만 기다려. 이따가 볼게. 그 이따가는 영원히 오지 않아요. 남자들은 거실에서 TV 보고 커피 마시고 과일 먹으면서 정치 얘기, 경제 얘기하느라 바쁘죠. 가끔 아이들이 아빠를 찾아가면 아빠 바쁘니까 엄마한테 가. 아빠는 삼촌이랑 중요한 얘기 중이야. 중요한 얘기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부동산 얘기, 주식 얘기, 그런 거 아닌가요? 차례상 차리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시어머니는 옛날 방식 그대로 하시려고 하고 며느리들은 좀 간소화하고 싶어 하고 요즘은 다들 간소하게 한다던데 작은 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면 시어머니가 바로 차단하세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렇게 해왔어. 조상님들 모시는 건데 대충 할 수 있나. 그렇게 해서 차례상엔 음식이 산더미처럼 올라가요. 그걸 다 만드느라 며느리들은 새벽부터 부엌에 서 있어야 하고요. 차례 지낼 때도 서러워요. 남자들은 다 절하고 여자들은 뒤에 서서 구경만 해야 하거든요. 21세기에도 여전히 이래요. 제사상에 올린 음식 다 제가 만들었는데 정작 절은 못하고 뒤에만 서 있어야 한다니. 이게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어요. 차례 끝나고 음식 먹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 먼저 먹고 여자들은 그들 시중 들면서 이것저것 가져다 주고 그릇 치우고 다시 차리고 정작 우리가 앉아서 먹을 때쯤이면 음식은 다 식어 있고 맛있는 건 남아있지도 않아요. 며느리들도 앉아서 먹어. 시아버지가 한마디 하시면 그제야 앉을 수 있는데 앉아도 편하지 않아요. 누가 뭐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일어나야 하니까. 물 좀 더 갖다 줘. 김치 더 있나? 과일 좀 깎아와. 밥 한 술 뜨기도 바빠요. 설거지는 또 어떻고요? 산더미 같은 설거지. 식기세척기가 있어도 명절 그릇은 손으로 씻어야 한대요. 시어머니가 그러세요. 좋은 그릇이라고 기계에 넣으면 안 된다고. 큰언니, 작은언니, 저 이렇게 셋이서 설거지하는데 1시간은 기본이에요. 손이 다 부러터지죠. 고무 장갑을 껴도 뜨거운 물에 계속 손을 담그고 있으니 진이 빠져요. 그런데 제일 화나는 건 남편이 이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원래 명절은 이런 거야. 큰언니가 더 힘들어. 큰집 며느리잖아. 엄마도 평생 그렇게 사셨어. 그래서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건가요? 친정엄마는 명절 때 저 걱정에 마음이 아프대요. 우리 딸 또 고생하러 가는구나. 친정 부모님은 명절을 둘이서만 조용히 보내세요. 아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빠가 있는데도 오빠네는 처가에 가거든요. 처가가 서울이라 가깝다는 이유로요. 왜 어떤 집은 처가에 가도 되고 우리 집은 무조건 시댁에 가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작년 추석 때 일이에요. 코로나 끝나고 첫 명절이라 온 친척이 다 모였어요. 50명이 넘었죠. 큰 집이 넓긴 해도 그 많은 사람이 모이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침 6시부터 일어나서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과일 깎고 차례 지내고 밥 먹고 설거지하고 쉴 틈이 없었어요. 점심 먹고 나서 잠깐 거실에 앉았는데 큰아버지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편해서 좋겠다. 우리 때는 이것보다 10배는 더 힘들었어. 그 말에 정말 울컥했어요. 아침부터 일만 하고 있는데 편하다니요. 그때 시어머니도 거들었어요. 그러게. 나 때는 시어머니 모시고 명절 준비했는데 새벽 3시부터 일어났다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건가요? 시대가 변했는데 왜 명절 문화는 그대로인가요? 저녁 먹고 집에 돌아올 때 차 안에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나 너무 힘들어. 내년엔 우리끼리 명절 보내면 안 될까?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집은 꼭 모여야 해. 형님들도 다 오는데 우리만 안 갈 수 있나? 그럼 한 번은 시댁, 한 번은 처가, 이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집은 그런 거 없어. 명절엔 무조건 큰 집이야. 대화가 안 돼요. 그날 밤 집에 와서 샤워하면서 펑펑 울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서요. 올해도 곧 명절이에요. 또 시댁 큰 집에 가야 해요.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요. 시어머니한테 전화 왔어요. 이번 설엔 떡국용 고기 좀 더 사와. 작년엔 모자랐어. 네, 알겠다고 했죠. 또 뭘 사가야 하나 메모하고 있어요. 저도 명절이 기다려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가족이 모여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명절. 며느리만 죽어나는 명절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즐기는 명절. 그런 날이 올까요? 가끔은 친정 엄마가 그리워요. 친정에서 명절 보내면 얼마나 편할까. 엄마가 앉아있어 내가 할게 하시면서 오히려 저를 쉬게 해주실 텐데. 작은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시어머니 되면 절대 이러지 말자. 맞아요. 우리 세대에서는 바꿔야 해요. 우리 딸, 우리 며느리는 이런 고생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혹시 저처럼 매년 시댁 큰 집에 가야 해서 힘드신 분들 계신가요? 어떻게 견디고 계신가요? 정말 궁금해요. 다른 집들은 어떻게 명절을 보내는지. 아,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는 사연이네요.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 나도 그래, 우리 집도 똑같아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15년. 결혼한 지 15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명절이 두렵다는 이 마음. 참 안타깝습니다. 명절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온 가족이 모여서 정을 나누고 덕담을 주고받아야 할 명절이 왜 누군가에게는 고행의 시간이 되어버린 걸까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하루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새벽 5시 출발, 5시간 운전, 도착하자마자 부엌으로 직행,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과일 깎고 차례상 차리고 차례 지내는 동안 뒤에 서서 구경, 남자들 식사 시중, 겨우 앉아서 밥 먹기, 산더미 같은 설거지, 저녁 준비, 또 설거지, 그리고 집으로. 이게 명절인가요? 중노동인가요? 그런데 더 마음 아픈 건 이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는 시선들입니다. 원래 그런 거야, 전통이야, 다들 그렇게 살았어. 이런 말들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아시나요? 특히 요즘 며느리들은 편해서 좋겠다는 큰아버지의 말씀. 이건 정말 할 말을 잃게 만드는 한마디네요. 아침 6시부터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편하다고 하시다니. 시대가 변했습니다. 예전엔 여성들이 집안일만 했지만 지금은 대부분 맞벌이예요. 회사에서 남편과 똑같이 일하고 집에 와서도 집안일하고 육아하고 그러다 명절이 되면 시댁에서 며느리 역할까지 해야 합니다. 슈퍼우먼이 따로 없죠. 그런데 남편들은 뭐 하나요? 우리 집은 원래 그래. 이 한마디로 끝입니다. 아내의 고충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없고 그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정당화하려고만 하죠. 차례상에 여자는 절을 못한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음식을 만든 사람이 정작 조상님께 인사도 못 드린다니 이게 무슨 전통입니까? 조상님들도 황당하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왜 꼭 큰 집에 모여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큰 집 며느리는 얼마나 힘들까요? 50명이 모인다고 하셨는데 그 많은 사람들 먹을 걸 준비하고 치우고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물론 시어머니 세대분들의 마음도 이해는 됩니다. 본인들도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요. 더 힘들게 사셨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고통을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물려줘야 할까요? 내가 당했으니 너도 당해야 한다가 아니라 내가 힘들었으니 너는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이 문제는 며느리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전체의 문제예요. 모두가 행복해야 진짜 명절이잖아요.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명절은 진짜 명절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한 집은 이런 방식으로 바꿨다고 해요. 명절 음식을 미리 분담해서 각자 집에서 만들어 오고 설거지는 식기세척기로 하고 남자들도 부엌일을 돕고 차례는 간소하게 지내고 무엇보다 며느리들도 차례를 함께 지낸대요. 처음엔 어르신들이 반대하셨지만 며느리들이 훨씬 밝아지니까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명절이 정말 즐거운 시간이 됐다고요. 변화는 작은 것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다 바꿀 순 없어도 조금씩 개선해 나갈 수는 있어요.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남편분들, 시어머니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지금 방식이 최선인가요? 모두가 행복한 명절을 만들 수는 없을까요? 자, 이제 이 사연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댓글들이 올라왔는데요.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저는 큰집 며느리입니다. 읽으면서 펑펑 울었어요. 정말 제 이야기 같아서요. 저는 더 심해요. 시댁이 큰 집이라 친척들이 다 우리 집으로 와요. 많을 때는 70명까지 왔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준비 시작하고 밤 11시에 끝나요. 명절 끝나면 일주일은 알아 누워요. 남편은 당신이 큰 며느리니까 어쩔 수 없다고만 해요. 저도 사람인데 왜 큰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하나요? 큰집 며느리분의 사연이네요. 70명이라니. 정말 상상이 안 됩니다.
그건 명절이 아니라 잔치네요. 매년 2번씩 잔치를 치르는 거잖아요. 두 번째 댓글. 시어머니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저도 며느리 시절엔 힘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엄하셨거든요. 차례상에 조금이라도 틀리면 큰일 났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시어머니가 되고 보니 며느리가 힘든 거 알면서도 전통을 버리기가 어렵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배웠는데 우리 집안은 원래 이런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댓글 읽으면서 반성합니다. 내년부턴 좀 바꿔봐야겠어요. 시어머니분의 솔직한 고백이네요. 맞아요. 전통을 바꾸는 게 쉽지 않죠. 하지만 이렇게 인정하고 바꾸려고 노력하시는 것만으로도 대단하신 겁니다. 세 번째 댓글. 우리 집은 3년 전부터 명절을 각자 집에서 보내요. 처음엔 시부모님이 서운해 하셨는데 영상통화로 인사드리고 명절 지나고 따로 찾아뵙고 하니까 오히려 더 자주 만나게 됐어요. 며느리들도 편하고 시부모님도 이제는 이게 더 편하다고 하세요. 오, 이런 방법도 있네요. 각자 집에서 보내고 영상통화로 안부 전하기. 코로나 때문에 생긴 문화인데 의외로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번째 댓글. 남편입니다. 부끄럽네요. 솔직히 명절 때 아내가 힘든 거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다들 그렇게 사는데 하면서요. 그런데 작년에 아내가 명절 끝나고 쓰러졌어요. 병원에 실려갔는데 과로라고 하더군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올해부터는 명절 음식을 주문하기로 했고 설거지는 제가 하기로 했어요. 아내가 정말 행복해 하더라고요. 이런 남편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아내가 쓰러지고 나서야 깨달았다는 게 안타깝지만 그래도 늦게라도 바꾸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다섯 번째 댓글. 저희 시댁은 호텔에서 명절을 보내요. 처음엔 시부모님이 호텔에서 차례를 지내는 게 말이 되냐고 하셨는데 한번 해보시더니 이게 정답이다 하세요. 며느리들 고생 안 하고 음식도 맛있고 치울 것도 없고 비용은 좀 들지만 며느리들 노동력 생각하면 오히려 싸요. 호텔 명절. 요즘 많이들 하시죠.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정말 좋은 대안인 것 같아요. 여섯 번째 댓글은 좀 다른 시각입니다. 전통을 너무 쉽게 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명절은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힘들다고 해서 다 버리면 우리 정체성은 어떻게 되나요? 좀 더 효율적으로 바꾸는 건 좋지만 아예 안 모이고 각자 보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의견도 있네요. 전통의 가치를 중시하시는 분의 의견입니다. 맞아요. 전통도 중요하죠. 하지만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건 다시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일곱 번째 댓글. 시어머니입니다. 며느리 둘 있는데 작년부터 명절 음식 케이터링으로 주문해요. 처음엔 이게 뭐냐 싶었는데 며느리들이 안 힘드니까 표정이 밝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제가 다 기분이 좋아요. 음식 만드느라 시간 쏟지 말고 가족끼리 이야기하고 놀러 다니는 게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와, 정말 멋진 시어머니시네요. 며느리들의 행복을 생각하시는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여덟 번째 댓글. 저는 친정엄마예요. 딸이 시집가서 명절마다 고생하는 거 보면 가슴이 미어져요. 제가 키운 딸인데 왜 남의 집에 가서 종일 부엌에만 있어야 하나요? 사위는 우리 집에 와서 대접받고 가는데 우리 딸은 시댁에서 일만 하고 와요. 이게 공평한가요? 친정 부모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댓글이네요. 정말 그래요. 누군가의 소중한 딸인데 왜 며느리가 되면 이렇게 힘들어야 할까요? 아홉 번째 댓글. 우리 집은 명절을 돌아가면서 해요. 큰 집, 둘째 집, 셋째 집 순서로. 그러니까 3년에 한 번만 우리 집에서 하면 돼요. 준비하는 집은 힘들지만 2년은 편하니까 견딜만 해요. 오, 이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돌아가면서 하기. 부담을 분산시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열 번째 댓글. 저는 40년 차 며느리입니다. 평생 명절마다 시댁에서 고생했어요. 이제 나이 70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명절이면 큰 집에 가서 일해요. 큰어머니가 90세신데 아직도 며느리가 해야지 하세요. 언제까지 일해야 하나 싶어요. 제발 젊은 세대들은 이런 악습 끊어주세요. 70세에도 며느리 노릇을 해야 한다니.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11번째 댓글. 외국에 사는 한국인입니다.
여기서는 명절이 정말 즐거워요. 각자 음식 하나씩 가져와서 포틀럭 파티하고 남녀 구분 없이 다 같이 준비하고 치워요. 한국 명절 문화가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밖에 나와 보니 알겠더라고요. 해외에서 보면 우리나라 명절 문화가 다르게 보이나 봅니다. 포틀럭 파티 형식 참 좋은 것 같아요. 12번째 댓글. 시아버지입니다. 솔직히 며느리들 고생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고추가 떨어진다고 배워서 이제라도 도와야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설거지라도 하려고 하면 아내가 당신이 뭘 안다고 하면서 못하게 해요. 시아버지의 고민이네요. 도우려는 마음은 있는데 방법을 모르시는 거군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릇 나르기, 상 차리기, 과일 깎기 같은 것부터요. 13번째 댓글. 요즘 며느리들은 너무 개인주의적이에요. 가족이 모이는 게 얼마나 소중한데 힘들다는 이유로 안 모이려고 하니 씁쓸합니다. 조금 힘들어도 참고 하는 게 가족 아닌가요? 이런 시각도 있네요. 하지만 조금 힘든 게 아니라 너무 힘든 거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4번째 댓글. 저는 시어머니인데 명절 때 며느리들 오지 말라고 해요. 나이 들수록 집에 사람 많은 게 싫어요. 차라리 조용히 남편이랑 둘이 지내는 게 편해요. 가끔 전화로 안부 묻고 용돈 보내주면 그게 최고예요. 이런 시어머니도 계시는군요. 정말 쿨하신 분이네요. 15번째 댓글. 우리 시어머니는 명절 때마다 며느리들은 앉아 있어. 내가 할게 하세요. 그런데 막상 앉아 있으면 눈치 보여요. 안 도와드리면 불효하는 것 같고 도와드리면 앉아 있으라고 하시고 이런 애매한 상황이 더 스트레스예요. 아, 이것도 정말 공감되는 상황이네요. 앉아 있으라고 하시면서도 은근히 일어나기를 기대하시는 그 미묘한 분위기. 16번째 댓글. 저희는 명절 음식을 간소화했어요. 저는 3가지만 나물도 3가지만. 탕은 사 먹고 과일은 과일 가게에서 깎아달라고 해요. 이렇게 하니까 반나절이면 준비 끝나요. 실용적인 방법이네요. 완벽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정성이 중요한 거지 음식의 가짓수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17번째 댓글. 남편이 명절 때 진짜 도움이 안 돼요. 도와준다고 부엌에 오는데 오히려 더 일 만들어요. 그릇 깨뜨리고 음식 태우고 차라리 TV 보고 있는 게 나아요. 이런 경우도 있군요. 하지만 서툴러도 도우려는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닐까요? 처음엔 서툴어도 계속하다 보면 늘 거예요. 18번째 댓글. 시할머니, 시어머니, 그리고 저까지 3대가 함께 부엌일해요. 시할머니는 앉아서 하실 수 있는 일만 하시고 시어머니가 주도하시고 저는 보조해요. 이렇게 하니까 일도 빨리 끝나고 대화하면서 하니까 재미있어요. 물론 가끔 피곤하긴 하지만 정도 들고 좋아요. 이런 화목한 집도 있네요. 서로 배려하면서 함께 일하면 힘든 것도 즐거울 수 있겠죠. 19번째 댓글. 저는 아들만 셋 낳은 엄마예요. 나중에 며느리들 들어오면 절대 명절 때 고생시키지 않으려고요. 제가 겪어봤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우리 세대에서 이런 악습은 끝내야 해요. 정말 멋진 다짐이네요. 이런 시어머니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20번째 댓글. 솔직히 말해서 명절 자체를 없애고 싶어요. 추석이니 설이니 하면서 민족 대이동하고 고속도로 막히고 스트레스 받고 차라리 그냥 연휴로 쉬게 해주면 안 될까요? 극단적인 의견이지만 이해가 됩니다. 그 정도로 명절이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다는 거겠죠.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네요. 정말 각 가정마다, 각 세대마다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입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대에 맞게 변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명절 문화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전통적인 명절 문화의 기원. 우리나라 명절 문화, 특히 큰 집에 모이는 문화는 조선시대 유교 문화에서 비롯됐습니다. 종가, 종손이라는 개념이 있죠. 장남이 집안을 이어받고 조상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이나 제사 때 모든 가족이 큰 집, 즉 종가에 모이게 된 겁니다. 농경사회였던 그 시대엔 이런 문화가 나름 합리적이었어요. 대가족이 한 마을에 모여 살았고
농사일은 많은 인력이 필요했으니까요. 명절은 흩어져 있던 가족이 모여서 농사 계획도 세우고 집안 대소사도 의논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죠. 여성들이 부엌일을 도맡아 한 것도 그 시대의 성 역할 분담 때문이었습니다. 남자는 밖에서 농사 짓고 여자는 집에서 살림하는 구조였으니까요. 물론 실제로는 여성들도 농사일을 많이 했지만 집안일은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이 강했죠. 산업화와 함께 온 변화. 그런데 196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우리 사회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가 이동했고 대가족은 핵가족으로 분화됐고 여성들도 사회 진출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명절 문화만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힘들어졌어요. 예전엔 한 마을에 살았으니 이동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는 전국에 흩어져 살면서 명절 때마다 대이동을 해야 하니까요. 민족 대이동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생겼는지 아세요? 1980년대부터예요. 그전엔 그런 말이 필요 없었죠. 다들 가까이 살았으니까. 여성의 이중 부담. 특히 여성들의 부담이 가중됐습니다. 예전 여성들은 집안일만 했어요. 그것도 힘들긴 했지만 그게 전부였죠. 그런데 현대 여성들은 직장 생활도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명절 때는 며느리 역할까지.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60%를 넘었어요. 즉 10명 중 6명 이상이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명절 가사노동은 여전히 여성이 80% 이상을 담당한대요. 이게 말이 되나요? 한 연구 결과를 소개해 드릴게요. 명절 기간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평소의 3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남성은 1.2배 정도 늘어나는데 말이죠. 여성은 하루 평균 7시간을 명절 준비에 쓴대요. 7시간이면 거의 정규직 근무 시간이잖아요. 세대 간 인식 차이. 재미있는 건 세대별로 명절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명절을 가족이 모이는 소중한 시간으로 인식합니다. 당연하죠. 그분들이 젊었을 때는 명절이 정말 특별한 날이었으니까. 1년에 몇 번 안 되는 휴일이었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날이었고 온 가족이 모이는 유일한 기회였으니까요. 반면 30-40대는 명절을 스트레스와 부담의 시간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기혼 여성들은 더 그렇죠. 한 설문조사에서 명절이 즐겁습니까? 라는 질문에 60대 이상은 70%가 그렇다고 답했는데 30-40대 기혼 여성은 30%만 그렇다고 답했대요. 이 차이가 모든 걸 말해주죠. 20대는 또 달라요. 이들은 명절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긴 연휴 정도로 생각하죠. 가족 모임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휴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세대예요.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 그런데 2020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죠. 코로나19 팬데믹. 처음엔 모두가 당황했어요. 명절에 못 모인다니. 차례는 어떻게 지내지? 하지만 막상 명절을 각자 보내보니 괜찮네. 하는 반응이 많았어요. 이렇게 편할 수가. 드디어 명절에 쉴 수 있다. 영상통화로 인사드리니 충분하네. 특히 며느리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죠. 한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기간 중 명절이 편했다고 답한 기혼 여성이 80%가 넘었대요. 시부모 세대도 처음엔 서운해했지만 점차 적응했어요. 집에 사람 많이 오면 정신없고 피곤한데 이게 오히려 편하네. 영상통화로 손주 얼굴 보니까 충분해. 명절 음식 조금만 해도 되니까 좋아. 이렇게 3년을 보내고 나니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꼭 모여야만 명절인가? 전통적인 방식만이 정답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 거죠. 새로운 명절 문화의 등장. 그래서 요즘은 다양한 형태의 명절 문화가 생기고 있어요. 1. 부담 줄이기. 음식을 간소화하거나 아예 주문하는 집이 늘었어요. 명절 음식 배달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죠. 전문 업체에서 전을 부쳐주고 나물을 묻혀주고 심지어 차례상 세팅까지 해준대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돈으로 해결하자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며느리의 노동을 돈으로 환산하면 그게 더 비싸거든요. 2. 장소 바꾸기. 호텔이나 리조트에서 명절을 보내는 가족들도 많아졌어요. 한 호텔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니
명절 특수가 성수기보다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가족들이 호텔에서 명절을 보낸다는 거죠. 호텔에서는 차례상도 차려주고 음식도 제공하고 설거지 걱정도 없으니 모두가 편하죠. 비용이 좀 들긴 하지만 가족 평화를 생각하면 오히려 싸다는 평가도 있어요. 3. 역할 분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성 역할 구분 없이 일을 분담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어요. 남자도 부엌일 할 수 있다. 여자도 차례 지낼 수 있다. 아이들도 설거지 도울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점점 퍼지고 있죠. 어떤 집은 아예 역할을 정해놨대요. 아빠는 전 부치기, 엄마는 나물 무치기, 큰아들은 과일 깎기, 작은아들은 설거지, 딸은 상 차리기. 이렇게 하니까 일도 빨리 끝나고 불만도 없대요. 4. 순환 명절. 돌아가면서 명절을 보내는 집도 늘고 있어요. 올해 설은 시댁, 추석은 처가. 혹은 올해는 시댁, 내년은 처가. 이런 식으로요. 어떤 집은 3년 주기로 돌아간대요. 첫 해는 시댁, 둘째에는 처가, 셋째에는 자기 집에서. 이렇게 하니까 모두가 공평하게 부담을 나눠 갖게 되죠. 그럼에도 남는 갈등. 하지만 여전히 갈등은 존재합니다. 세대 간 갈등. 어르신들은 여전히 전통을 중시하고 젊은 세대는 변화를 원하죠. 우리 때는 더 힘들었어. 시대가 변했잖아요. 이런 대화가 반복됩니다. 며느리 vs 시어머니. 시어머니는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하고 며느리는 왜 저도 그래야 하죠? 합니다. 사실 둘 다 피해자예요. 시어머니도 젊었을 때 고생했고 며느리도 지금 고생하고 있으니까요. 서로를 이해하고 연대해야 하는데 오히려 대립하는 경우가 많죠. 남편의 무관심. 많은 남편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엄마도 그렇게 했는데. 몇 번 안 되는 거 참지. 이런 태도가 아내를 더 힘들게 합니다. 경제적 부담. 명절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차례상 장보기, 선물 사기, 교통비 용돈. 한 조사에 따르면 4인 가족 기준 명절 비용이 평균 70만 원이 넘는데요.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죠. 해외 사례들.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미국. 추수감사절이 가장 큰 명절인데 각자 음식을 하나씩 가져오는 포틀럭 파티 형식이에요. 주방에는 남녀 구분 없이 다 같이 들어가서 요리하고 설거지도 함께 해요. 일본. 오봉이라는 명절이 있는데 우리처럼 복잡한 음식을 준비하지 않아요. 간단한 도시락 정도만 준비하고 성묘를 가는 정도죠. 며느리가 부엌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문화는 없어요. 중국. 춘절이 가장 큰 명절인데 역시 남녀 구분 없이 함께 준비해요. 오히려 남자가 요리하는 경우가 많대요. 중국은 전통적으로 남자 요리사가 많거든요. 유럽. 크리스마스가 가장 큰 명절인데 역시 포틀럭이나 케이터링을 많이 이용해요. 온종일 부엌에서 일하는 문화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명절 문화가 유독 여성에게 가혹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1. 인식의 전환. 먼저 인식이 바뀌어야 해요. 명절은 모두가 즐거워야 한다.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 전통도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2. 대화와 소통. 가족 간의 솔직한 대화가 필요해요. 이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서로 도와가면서 하면 좋겠어요.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해요. 3. 실천적 대안. 구체적인 대안을 실천해 봐야 해요. 음식 간소화하기, 역할 분담하기, 케이터링 이용하기, 장소 바꾸기, 돌아가면서 명절 보내기.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4. 남성의 참여. 무엇보다 남성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해요. 나도 할 수 있어. 함께 하자. 당신 혼자 하게 두지 않을게.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5. 세대 간 이해.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어르신들은 젊은 세대의 힘듦을 이해하고 젊은 세대는 어르신들의 서운함을 이해하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새로운 명절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희망적인 변화들. 다행히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명절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70%가 넘는데요. 특히 50-60대에서도 60% 이상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는 게 고무적이에요.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먼저 바꾸자고 하셨어요. 남편이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시댁에서 케이터링 하기로 했어요. 이런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변화하고 있어요. 명절 연휴를 늘려서 부담을 줄이고 명절 선물을 간소화하고 재택 근무를 허용하는 등 직원들의 명절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죠. 정부도 대책을 내놓고 있어요. 가족 친화적 명절 문화 만들기 캠페인을 하고 명절 고부 갈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명절 가사노동 분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죠. 우리가 꿈꾸는 명절. 자,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명절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듣다 보니 어떠셨나요? 공감되는 부분이 많으셨나요? 저는 이런 명절을 꿈꿉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족들이 모두 웃으면서 명절 잘 보내자고 인사하는 명절. 부엌에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함께 음식을 준비하는 명절. 아빠, 전 뒤집어 주세요. 엄마, 나물 양념 어떻게 해요? 할머니, 이거 맛 좀 봐주세요. 할아버지, 과일 깎는 거 도와드릴게요. 이런 대화가 오가는 정겨운 풍경. 차례를 지낼 때는 온 가족이 함께 절하는 명절. 조상님, 온 가족이 인사드립니다. 남녀 구분 없이, 어른 아이 구분 없이 모두가 함께 조상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 식사 시간에는 모두가 함께 둘러앉아 먹는 명절. 이거 정말 맛있네. 누가 만들었어? 우리 막내가 만들었어요. 와, 대단한데.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즐겁게 식사하는 시간. 설거지할 때도 함께하는 명절. 내가 씻을게, 당신은 닦아줘. 아이들은 그릇 나르는 거 도와줘. 일도 놀이처럼 즐겁게 하는 시간. 오후에는 다 함께 산책하거나 게임하는 명절. 윷놀이 할 사람. 나도.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함께 즐기는 시간. 저녁이 되면 아쉬움을 나누는 명절.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이렇게 모이자. 명절이 기다려져요. 진심으로 다음 만남을 기대하게 되는 명절. 이런 명절 불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기. 거창한 혁명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돼요. 이번 명절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남편분들께 부엌에 들어가세요. 뭐 도와드릴까요? 가 아니라 제가 이거 할게요라고 하세요. 전 뒤집기, 과일 깎기, 설거지 뭐든 좋아요. 서툴러도 괜찮아요. 하다 보면 늘거든요. 아내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잠깐 쉬어. 내가 할게. 이 한마디가 아내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시나요? 형제들과 TV 보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부엌을 들여다보세요. 아내가, 어머니가, 형수님이, 재수씨가 땀 흘리고 있다면 일어나세요. 우리도 돕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주세요. 아빠도 요리할 수 있어. 남자도 설거지 해야지. 가족은 서로 도와야 해. 이런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나중에 더 나은 명절 문화를 만들어갈 거예요. 시어머니분들께 며느리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주세요. 본인도 며느리 시절이 있으셨잖아요. 그때 얼마나 힘드셨는지 기억하시죠? 그 고통을 며느리에게 물려주지 마세요. 괜찮아, 앉아 있어. 내가 할게. 진심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로 며느리를 쉬게 해주세요. 전통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시대에 맞게 바꾸는 용기도 필요해요. 올해부터는 음식 좀 줄이자. 케이터링 한번 해볼까? 너무 무리하지 말자. 이런 제안을 먼저 해주세요. 그리고 아들에게 말씀해주세요. 너도 부엌일 좀 도와라. 아내 혼자 하게 두지 마라. 요즘 시대에 그게 무슨 남자냐? 어머니의 한마디가 아들을 바꿀 수 있어요. 시아버지분들께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고에서 벗어나 주세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옛말은 잊어주세요. 지금은 21세기예요. 며느리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 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너도 좀 도와라. 아내 혼자 두지 마라. 그리고 본인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주세요. 과일 깎기, 상 나르기 뭐든 좋아요.
할아버지도 일하신다. 손주들이 놀랄 수도 있지만 그게 교육이에요. 며느리분들께 힘드시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하지만 혼자 참고 견디지 마세요. 목소리를 내세요. 저도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건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불효가 아니에요. 정당한 요구예요. 그리고 연대하세요. 동서들과 형님, 아우님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세요. 우리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다 같이 의견을 모아봐요. 혼자서는 어렵지만 함께하면 가능해요. 시어머니와도 대화해보세요. 대립하지 말고 이해를 구해보세요. 어머니도 힘드셨죠? 저도 힘들어요. 함께 바꿔봐요. 처가 부모님들께 딸이 시댁에서 고생하는 거 보면 마음이 아프시죠? 하지만 그냥 안타까워만 하지 마시고 딸을 지지해주세요. 힘들면 언제든 와. 너무 무리하지 마. 내 편은 항상 여기 있어. 이런 말이 딸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사위와도 대화해보세요. 우리 딸 좀 도와줘. 요즘은 남자도 집안일 해야 해. 부부는 동등한 거야. 장인 장모의 한마디가 사위를 바꿀 수도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명절은 어떠신가요? 행복한 명절을 보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힘든 명절을 견디고 계신가요? 어떤 변화를 시도해 보셨나요? 음식을 줄여 보셨나요? 역할을 바꿔 보셨나요? 장소를 바꿔 보셨나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어르신들의 반대가 있었나요? 남편이 협조하지 않았나요? 관습을 깨기가 어려웠나요? 좋은 사례가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우리 집은 이렇게 바꿨더니 좋더라. 이런 방법을 쓰니까 갈등이 줄더라. 이렇게 하니까 모두가 행복하더라.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만들어가는 변화. 변화는 혼자서는 만들 수 없어요. 함께 만들어가야 해요. 한 사람이 목소리를 내면 불평불만으로 들리지만 10사람이 목소리를 내면 여론이 되고 100사람이 목소리를 내면 문화가 바뀝니다. 이미 변화는 시작됐어요. 뉴스를 보세요. 명절 문화 개선 기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광고를 보세요. 남편이 앞치마 두르고 요리하는 장면이 나오죠. 드라마를 보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당당하게 의견을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야 해요. 지금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이 아이들에게는 기준이 됩니다. 엄마가 힘들게 일하는 걸 보고 자란 딸은 결혼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아빠가 TV만 보는 걸 보고 자란 아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도 같은 고통을 겪을 거예요. 딸이 며느리가 되어 고생하고 아들이 무관심한 남편이 되고 그렇게 악순환이 반복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세대에서 끊어야 해요. 우리가 변해야 해요. 명절의 진짜 의미. 명절의 진짜 의미가 뭘까요? 온 가족이 모여서 정을 나누고 조상을 기리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형식에 얽매여서 본질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완벽한 차례상보다 중요한 건 가족의 화목이에요. 많은 음식보다 중요한 건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전통보다 중요한 건 서로의 행복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해요. 자, 오늘은 명절 문화, 특히 시댁 큰집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뵐게요.